이상과 현실이 모순될 때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복하기 위해선 자신을 아끼고 나의 사람들과 즐겁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말해주는 성공,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 미의 기준 등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의 이상과 그리고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모순될 때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학생이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은 아마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일 텐데, 그 외부에서 어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느 학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난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자신인 것 같아요. 내 꿈이 내가 어려서부터 피부가 문제가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돼서 나처럼 고통받는 피부 환자를 꼭 치료해 주겠다. 나는 그 집념이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외부에서 하는 어떤 목소리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꿈을 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꿈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시라면은 제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요. 꿈을 세우지 못했다고. 근데 꿈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나요, 학생? 그래요. 꿈을 막연하니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 꿈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해요. 근데 좋아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꿈을 만드는 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꿈이라고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뭐를 잘하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생이 손으로 하는 어떤 걸 잘하는지, 말로 하는 걸 잘하는지,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고 발로 하는 걸 잘하는지, 아니면 창의력이 좋아서 뭘 이렇게 연구를 잘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것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것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우선해요. 당시 싫어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결국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유튜브를 검색하고 네이버를 찾고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칸칸이 만들어 이제 채워가는 것. 그 꿈이라는 큰 나무 밑에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차곡차곡 넣어가는 그런 플랜을 만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대한 목표가 되고 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고 건강한 삶이 행복으로 이끈다는 생각은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서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등감이 계속 커지는 반면에 공부를 적당히 하면 불안감이 계속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래. 공부를 아주 잘하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못 쫓아가겠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긴다.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가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의 그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공부가 영 싫으면 뛰쳐나오세요. 그걸 벗어나세요. 그걸 벗어나서 나는 그러면 대신 다 하기 싫다 그러면 좀 비겁한 거죠. 그죠? 난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그건 공부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공부 중에서도 나는 뭐 수학이 싫은 건지 영어 시험 생각해보고 근데 내가 잘하는 건 뭐야?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 얘한테 뭐
그림 그리기를 잘하든지 책을 잘하든지 뭔가는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목표, 그럼 삶이 더 가볍고 아름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공부라는 건 다 점수는 모든 과목을 잘 받고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요즘엔 다 세상이 전문화되어 있고 더 깊이 있게 다 나가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걸 파고드세요. 모든 걸 억지로 뭐 선생님이 시킨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킨다고 그래서 그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왜? 학생이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되겠어요? 학생이 마음에 드는 걸 추구했을 때 그 성과도 있고 결국 당신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죠? 학생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뿌듯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 삶이라고 봐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현재 학생으로서 해야 할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약간 무기력감도 느끼고 모든 걸 놓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당연히 힘들 때도 있고 또 쉬고 싶은 순간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일단 놓고 나 같으면은 저도 이래요. 열심히 24시간이 부족하게 뛰어다니면서 합니다만은 힘들 때 저는 혼자 많이 걸어요. 많이 걸어요. 누구랑 같이 얘기하면 걷는 게 아니라 혼자서 또박또박 걸어요. 그러면은 많은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도 힘들고 지칠 때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내려놓고 덮어놓고 가만히 혼자 있는 침잠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혼자 명상을 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은 이 뇌의 울림도 있으면서 모든 게 정화돼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맡겨요. 그리고 걸으면은 과거 잊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문득 생각이 나요. 그거 있었지.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고 메모를 하게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전화기에 이거 이렇게 생각나는. 그래서 정리한다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 나를 스스로 위로하게 되고 나는 걸으면서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혼자 울으니까 너무 시원해. 그러면서 이 마음에 있는 찌꺼기도 정리하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나를 또 위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 그래도 힘내고 해야지. 누가 해줄 거야? 그래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내려와서 샤워하고 묵묵히 또 내 길을 더 깊이 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쉼은 포기를 위한 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다시 정리하고 가다듬는 쉼인 것 같아요. 그 쉼을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걷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산길을 걷는 것, 오솔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보다도 혼자서 이렇게 걷는 산책길, 이런 것들은 많은 우리 학생의 생각을 많이 가다듬어 줄 것 같아요. 대부분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소통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끼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많습니다. 아들, 딸들이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 유튜브 학생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질문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랬듯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단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직장 나가서 열심히 머리와 몸을 써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라든가 가정에서의 모든 것은 특히 한국 사회는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고도 성장 속에서 너무 물질적으로 경쟁 사회에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빠가
그것이 전부 있는 거로 몰입돼 있어요. 난 그것이 좀 문제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아빠들이 훌륭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엄마보다도 중요한 아빠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빠들이 배워내야 될 것들이 간단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니, 아빠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한테 올바른 그 진심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술을 한잔하고 왔더라도 아들의 방에 가서 딸의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다시 다듬어주고, 아이고 나 사랑해, 너한테 충분히 시간도 못 내고 이렇게 사는데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너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는 말을 독백을 하는데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다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가 자기 자식하고 약속한 거, 야 이번 주말에 저기 만두 잘하는 집이 삼청동에 있는데 꼭 그걸 먹자. 그리고 옆에 단팥죽집이 유명히 있는데 그 내가 아빠가 사줄게라고 말하면은 반드시 자녀하고 같이 가서 만두도 먹고 단팥죽도 먹고 같이 야구 시합도 보고 하는 게 중요한데, 되게 토요일이나 약속해놓고 아빠들이 또 회사에 뭔 일 있다고 또 뭐 다른 핑계를 대서 빠그러졌을 때 그 자녀들 역시 우리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더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자녀와 가까워지고 아빠가 아빠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교육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깨어있는 어머니들은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아빠들이 그런 교육의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예요. 이제는 아빠들도 많은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아빠를 멀리 하지 말고 아빠 다가가서 아빠 힘드시죠? 아빠 알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좀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 아이들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가슴이 좀 찔릴 거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너무 좀 소홀했던가 봐. 그래 요즘 뭐 필요한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녀와 대화가 되는 거죠. 워낙 대화가 없으니까 엄마하고만 대화하다가 뭐처럼 해외에 있는 자녀가 내가 그동안 아빠한테 너무 소홀했구나. 우리 아빠 정말 나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아빠가 고생하고 사셨는데 너무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아빠한테 그 사과하고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야 아빠가 야 너 뭔 일이냐, 왜 나한테 전화하냐, 돈 떨어졌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아빠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먼저 고칠 것이냐 하는 게 세상의 이 사회의 문화나 그런 그 시스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먼저 달라야 될 게 아빠가 먼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또 자녀가 아빠를 위로해주고 다가가서 아빠가 그 단단히 뭉친 그 마음을 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내 말이 아마 현실적으로 훨씬 좋은 방법일 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자신의 다른 친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악설을 믿게 되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가설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사장님만이 가지고 계신 선천적 인성에 대한 견해가 따로 있으신가요? 야, 뭐 철학적으로 성악성, 성인설을 이렇게 이렇게 좀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냐 선하냐 논의는 옛날부터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현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현이 친구들이 대현이가 죽을 거라고는 미처 모르고 그렇게 가해를 했던 거예요. 죽을 걸 알았으면 차마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걔들이 만났을 때도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대현이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삶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악하게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된 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악설이라고 하기는 너무 우아하지만은 본성적으로 그런 면이 강한데 그 면을 교육이라든가 따뜻한 선한 마음을 가리키는 어떤 문화적인 걸로 치유를 해서 올바른 제도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또 가정 속에 가정을 잘 꾸리고 화목하게 사는 교육을 하는 것,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선진국의 길이에요. 돈이 달러가 많이 있고 없고보다도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문화적인가, 얼마나 지적으로 많이 알고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성악설성에서 딱 구분짓기보다도 교육이 인간을 미래를 바꾼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꿈을 가지고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쉬지도 않으시고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사장님께 행복은 무엇이며 보통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또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걷기를 잠시 말씀 주셨는데 그건 더 작은 거고 부분적인 거고 행복을 만약에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요즘에 어떤 거군요. 내가 불행한 삶을 그러한 비극을 겪고 남이 겪지 못할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직장을 나와서 맨 땅에 헤딩하며 이런 일을 시작했고 25년간을 이끌어와서 5명으로 시작한 우리 단체가 지금 350명이 일하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일하는 단체가 됐다는 자체는 그만큼 열정을 많이 쏟아서 했고, 또 하나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세상에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받쳐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훌륭한 일을 하는 모범적인 세계적인 단체가 되겠다는 목표가 좌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힘들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걸 달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한다고 그럴까, 다행스럽다. 내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반나 비관적으로 보고 퇴폐적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욕하고 술이나 마시고 했다 그러면은 내 삶은 이미 피폐해서 나는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살았고, 내가 욕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를 비우고 이런 사회 공익적으로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장을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았고 우리 단체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얼른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비움으로써 오히려 내가 마음의 편안을 얻는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